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공매도로 수익 내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할 월스트리트 이사입니다. 자, 일단은 테스트를 좀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잘 안 들리면 2번 올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입장들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한 1, 2분 있다가 곧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 뵙고 싶은데 저도 일정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치만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또 실시간으로 만나 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오늘 여러가지 혜택이나 특전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당신만 모르는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매도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뉴스에도 항상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조금 심층 있게 한번 파악을 해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사실 교육이잖아요. 아는 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재테크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저희 회사가 사명을 변경하기로 공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까 주식방에는 변경 공지를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월스트리트 파트너스 혹은 월가 파트너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익을 워낙에 잘 내고 있고, 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주식방이 카카오톡에서 많이들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 사명을 사칭해서 이렇게 신규로 생성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자문도 많이 남기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사명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된 사명은 뭐냐? 자, 이렇습니다. 닥터 인베스트. 느낌이 좋죠? 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혹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게끔 닥터 인베스트라는
사명으로 저희가 새롭게 출발을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참여 열심히 해주신 분들 5분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또한 방송 참여 특전은 방송 맨 끝에 진행되니까 끝까지 꼭 본방 사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지난 자료긴 한데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를 보고 계시는 것 같진 않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마이너스 8%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는 양호한데 사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물타기 전략들을 사실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 물렸을 때 1차로 물타기, 그리고 나서 2차로 물타기,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많이들 쓰죠. 물론 이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방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굉장히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다. 물론 우리 주식무당님께서 종목을 잘 찝어주셔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간 종목이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40%. 근데 제가 회원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5%에 팔았대요. 어제 SK 종목을 5%에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급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어디까지 올라갔다 다시 빠질지 모르니까 5%에 그냥 익절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회원분들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좋은 종목을 가지고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5%밖에 먹지 못했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식은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월가 파트너스 이제 바뀌는 닥터 인베스트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꼭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시드가 늘어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숏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 얘기는 주식 투자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방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걸 단순하게 공매도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을 A라고 할게요. A가 B에게 1만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빌렸고, 근데 만약 이 주식이 하락을 해서 이 빌린 주식이 반토막 정도 나서 5,000원이 되면 나는 공매도를 걸었으니, 즉 숏셀링을 걸었으니 앉은 자리에서 50만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만원짜리가 5,000원이 됐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50% 수익인 5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주를 상환하는 개념. 이게 공매도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이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공매도를 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해당 주식의 주가가 올랐어요. 1.2만원으로 올랐다라고 칩시다. 공매도 세력은 20만원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환 기간이 길면 버티면 됩니다. 상환 기간이 길면 보통의 이런 주식 거래는 상환 기간이라는 걸 항상 가져가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기간. 그러면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하방을 쳐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때가 돼서 상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의 문제는 공매도 금지 발표로 인해서 더 이상 7개월 동안 공매도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서 갚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사서 갚는 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나는 공매도를 한번 해봤다. 1번. 공매도를 아는데 해보지 못했다. 2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공매도 개념은 알고 계셨지만, 요런 버스도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왜 싫어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점점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단점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반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매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인과 기관들은 전부 다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개미 투자자만 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할 거면 전부 다 안 하든지, 할 거면 전부 다 하든지.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개인 비중은 몇 프로? 0.1%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0% 정도 웃돌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금융 후진국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개인은 사실상 공매도 전략을 쓸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개인에게는 주식을 매우 짧게 제한적으로 빌려줘요. 빌려는 줘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수수료만 내면 사실상 무기한 차입이 가능합니다. 증거금도 낮아서 주가가 거꾸로 오른다고 해도 손실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 몇천만 원에 형사처벌 또한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유동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과열을 방지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폐지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공매도는 아직까지 금융 후진국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할 거면 다 하든지 안 할 거면 다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올바른 투자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자 코스피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요건 캡처를 한 거라서 음봉 마감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매매 동향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보합이죠. 기관은 팔았습니다. 개인은 샀습니다. 개미들만 주구장창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기만 했을까? 아니죠. 공매도 쳐서 수익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이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이래서 나오는 얘기, 기울어진 운동장.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맨날 천냥 매수하고 기다릴 거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금리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금리 동결했죠. 오늘 한국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당분간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우리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도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나 오늘 오늘 풀매수 들어갑니다. 풀매수 들어가고 나서 뭐예요? 이거 하잖아요. 기도하죠. 기도 메타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추가 매수 잡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얘가 점점 떨어져. 그럼 난 여기서 추가 매수.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운동장. 누가 유리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죽어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서 이렇게 골을 넣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많은 분들이 눈을 돌려요. 어디로? 주식 오래 투자한 분들이 눈을 돌립니다. 여기 해외 선물. 자,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뭐예요? 요거죠. 먼저 선자에 물건 물자를 써서 먼저 예측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선물입니다. 주로 하는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는 항생이나 나스닥을 많이 하시죠.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한 방향만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수 포지션을 잡아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매도 포지션, 하방에도 투자를 해서 공매도 같은 포지션을 잡아서 내려가면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1번, 변동성이 큰 게 좋을까요? 2번, 낮은 게 좋을까요?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1번도 많이 보이고요. 2번 약간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네, 좋습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투자 상품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최근 1개월 동안의 잘 안 보이시나? 최근 1개월 동안의 퍼센테이지 변동성은 21% 정도 나왔습니다. 1년 평균 변동성은 113% 나왔어요. 1년. 자, 지금 기준점이 없으니까 일단은 요거를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1년 평균 113%. 자, 그 다음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1년 평균 변동률은 40%입니다. 40%. 40%. 그 다음 저희 항생 많이 하죠. 낮에는 항생하고 저녁에는 나스닥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항생 같은 경우에 홍콩지수죠. 홍콩지수는 마이너스 26%의 1년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금거래,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라서 어찌됐거나 1년 평균 변동률은 보시면 8%입니다. 8%. 굉장히 적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0%, 113%, 그 다음 나스닥이 40%, 그 다음 항생이 마이너스 26%, 금이 8%.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변동성이 크면 큰 만큼 높은 수익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손실을 볼 때는 그만큼의 손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결국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과 높은 손실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요게 금 차트인데요. 금 차트인데 양방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매수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양쪽 방향을 둘 다 합니다. 즉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에 투자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숏 포지션에 투자를 할 확률이 50대 5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올라갈 때도 먹을 수 있고 떨어질 때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투자를 하기 위해선 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비트코인을 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내가 투자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양방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이런 횡보장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결국 횡보장이 많이 나오는 투자 상품을 건드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은 바로 금입니다. 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 시세는 시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전부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투자를 합니다.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양방향 투자가 유리할까요? 아까 1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변동성이 큰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정답은 뭐다? 2번이다. 두 번째, 내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번,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유리할까요? 혹은 양방향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좋습니다. 지금 아직 정답은 2번이죠. 양방향 투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로로9269님 그리고 무지9405님은 이제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인톡 하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방에 다른 분도 성국님 좋습니다. 성국님 좋습니다. 정답이죠. 양방향 맞추신 분 저한테 개인 톡으로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투자가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차트만 봐도 정답은 나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이거 그냥 별거 없어요. 제가 횡보한 차트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캡처를 한 겁니다. 그냥 올라갔을 때 롱 포지션으로 먹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매수를 걸었어요. 여기서 매수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쯤 되니까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걸었습니다. 숏 포지션 공매도로 건 거죠. 근데 얘가 막 올라가. 점점 올라갔어. 난 손실이 커졌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좀 기다리니까 어떻게 내려왔죠. 여기서 팔면 되죠. 맞죠? 내가 여기서 롱을 걸었습니다. 상승에 투자를 하겠다. 롱 포지션을 잡았어요. 근데 점점 떨어지는 거야. 손실이 점점 가중됩니다. 이쯤에서 추가 포지션을 하나 잡아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 포지션 둘 다 털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방향 투자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낮은 게 좋다. 두 번째, 양방향 투자가 유리하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골드 달러의 장점은 기다리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올라가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또 나스닥도 쉽지 않습니다. 1년 평균 변동률 보셔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시죠? 키움증권에 보시면 이렇게 키움증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X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죠. 포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외환거래는 포렉스 거래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줄여서 FX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 키움증권 사이트 들어가 보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쭉 설명이 되어 있죠. 신한투자증권 쓰시는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신한투자증권에 트레이딩 들어가서 해외 선물 들어가서 상품 소개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금속 요런 카테고리에 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골드 퓨처 금이죠. 금 선물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증권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외환거래의 특징, FX 외환거래, 포렉스 외환거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입니다. 먼저 선자를 써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해외 선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나스닥, 항생, 금, 오일, 그 다음 많이 하는 대표적인 상품 EUR USD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JPY USD 그건 엔화 달러죠. 그래서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을 이용한 금융거래 상품의 일종입니다. 환율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증거금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아까 키움증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 비싼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레버리지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에 시드가 많지 않아요. 내가 투자를 하는 평균적인 시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산층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금융 투자를 한다 1억 미만이에요. 대부분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는데 키움증권의 필요 증거금은 4천만 원 정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증거금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큰 레버리지를 적당히 이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방향 구조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금자 보호 당연히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 안 되고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 적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짜리 요새 은행 적금 얼마 한 4% 하나요? 4%짜리 적금을 하실 거라면 지금 당장 방송을 끄시면 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시면 돼요. 저희는 이 4%로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원금 2배 만들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1은 1월부터 시작해서 2월에 끝났고요. 약간 영업일로만 따지면 20일 정도 진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시드 10,000불로 하나 1,300만원 가까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꾸준히 진행을 했더니 보시면 2월 13일 여기 좀 자료가 틀렸네요. 이렇게 1월 23일부터 진행한 시드 10,000불로 진행을 해서 20,000불을 달성하는데 2월 29일이죠. 이렇게 달성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즌2를 진행을 했습니다. 3월 5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시즌2 참여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일 정도 진행해서 마찬가지로 원금 2배 만들기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원금 2배 만들기 시즌3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시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내 계좌도, 나 스스로도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 그동안 1년, 2년, 3년 혹은 5년,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시드 많이 늘리셨습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시드 많이 늘어나셨어요?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7명, 8명은 시드가 줄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돈을 따는 구조가 아니라 외인과 기관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쪽은 양방향 투자도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회원분들 얼마 전에 카톡 하셨던 건데, 이분이 나스닥을 많이 하셨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익도 잘 내셨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 통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리딩으로 이제 회원분들과 이제 만나 뵈서 수익을 같이 내고 있고, 한 달 만에 원금 2배 성공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1만 불로 시작을 해서 3만 불로 지금 수익을 보셔서 토탈 4만 불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2만 5천 불로 시작하셔서 뭐 6천 불의 수익을 가져가셨고, 지금 이 어플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인증 자료로 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도 10,000불로 시작하셔서 현재 4만 불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도 10,000불로 시작하셔서 6만 5천 불? 7배, 6배, 6.5배 가까이 수익을 가져가신 겁니다. 또 다른 거, 요거는 이제 출금 인증 자료예요. 얼마 전에 이제 출금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수익 16,000불 해가지고 전부 다 수익 보신 거를 얼마 전에 출금을 하셨습니다. 이 밸런스라는 게 이제 출금했다, 요런 내용이고요. 요 옆에 초록색은 이제 스탑로스 걸어 놓으셨던 요런 내용들이 익절이 되면서 나온 내용이고, 10,000불, 4,000불, 그리고 3,000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긴가민가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출금하셨던 거를 저한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약 한 3,400만원. 이분도 최초 시드는 10,000불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도 많이 드려요. 시드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선물 거래라는 게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 보신 것들을 그때그때 출금을 해 놓으셔라 라고 그런 조언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금을 하신 거고, 이바이라는 어플 통해서 출금을 대행해 주고 있죠. 그래서 원금 2배 만들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직접 사인을 드립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세요. 지금 매도 들어가세요. 이런 식의 타점을 잡아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주식이 더 어려워요. 두 번째, 신호대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주간장에는 저희가 카톡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야간은 VIP 전용으로 해서 별도의 텔레그램으로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손절 있을 수 있습니다. 손절을 하지 못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원금 2배 만들기 방식을 하고 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도하지 않으시면 기회조차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수익 낼 수 있어, 이거는 본인이 갖는 최고의 착각인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주식을 3년 4년 혹은 1년 2년 해보셔서 결과값이 좋지 못하시다면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남들이 선점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 남들 저는 제 투자 지론입니다. 요거
남들 안 할 때 하시고 남들 다 할 때 빠져나오시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태껏 이렇게만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가 늘어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방송 참여 특전 드리겠습니다. 원금 2배 반 달성 시까지 리딩비와 수수료를 면제해 드릴 겁니다. 지금 방송 종료되는 대로 링크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봐야겠다. 좋습니다. 10만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경험을 해본 것과 해보지 못한 것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맨날 첫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시지 마시고 원금 2배 달성하실 때까지 저희가 후불로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뭐 돈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다양한 금융적 지식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냐, 내 시드를 늘려가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 있을 때 방송 참여 특전 받으셔가지고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 이 숭한 벌거벗고 있는 사람 아십니까? 좀 숭하죠? 가려드릴게요.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있고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등과 발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양손에는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과 저울, 칼 보이시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